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릴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이 재판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재판이 3번 예정이 돼 있죠. 총선 전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 자주 발생한다면 재판 진행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는 정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야당 대표의 절대 권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일 날 있었던 그런 재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시간을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냥 무단으로 불출석한 건데요. 바로 일주일 뒤인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도 전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유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럴 거면 총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사실 법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레임을 계속 탄압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다가 계속 특혜를 요구하고 그 기일회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답답하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이런 잘못된 선례가 계속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거 당연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모 씨 사이에 녹취록에서 나오는 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 전화 녹취록인데요. 네. 그 녹취록에 나오는 세세한 내용의 뉘앙스를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 씨가 녹취록에서 크게 적이한 기억은 안 난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적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두고 서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일단 김 씨는 계속해서 위증 종용을 받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이 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김병량 전 시장 캠프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대립 관계였지만 김 씨와는 사이가 유연한 관계였고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치 전라도 사투리의 거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거시기라는 말이 그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서 봤을 때 이 취지 자체가 위증을 종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 김 씨 사이에 가림막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가림막까지는 왜 설치를 한 겁니까? 사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신변 보호와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그런 상태고요. 네. 재판부에게 그러다 보니까 증인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절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증인 보호 절차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저기 TV에서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그런 가장 말석으로 옮긴 다음에 네네. 저렇게 보이는 그런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재판 중간에 이제 증인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재판이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걸 관련해서 이제 가수 임창저 씨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먼저 이제 임창저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어떻게 연루가 된 건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SG발 그 증권발 예. 폭락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임창저 예. 씨가 당시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임창저 씨가 거액을 투자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시세 조정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H투자 컨설팅 업체에 3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맡겼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특히 의혹 관련자들이 함께 뭐 투자자 모임을 했는데 그곳에 참석을 해서 뭐 그 지목자에게 아주 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켜 세우는 동영상도 당시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 조작 세력에 연루된 것이 아니느냐라는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뭐 참고인도 아니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뭐 어느 정도 혐의가 좀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는 예. 고소 고발이 있으면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권유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그런 투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세력인 걸 알면서도 혹시 투자를 권유했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사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임창정 씨는 계속해서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의 빚을 얻었다라고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다시 이제 다른 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